저는 박은숙입니다. 올해 68세고요. 지금은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을 보낸 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네요. 미국에서 살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부터 챙겨야 했거든요. 아들하고 며느리 도시락 말이에요. 매일같이 말이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서 하는 정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간 건 1976년이었어요. 21살 때였죠. 남편 박창호하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났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거든요. 영어도 한마디 못했고 미국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남편을 믿고 따라갔죠.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미국은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처음에는 LA 한인타운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남편은 한인 마켓에서 일했고 저는 옷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어요. 임신 8개월 때까지 일했어요. 아들 민준이를 낳기 전까지 말이에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어요. 낯선 땅에서 우리 가족이 하나 늘어났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거든요. 그때부터 저의 모든 삶은 민준이 중심이 되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미국에서 성공시키고 싶었거든요.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교육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공장에 갔다가 오후에는 민준이 숙제를 도와주고요. 영어를 잘 못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는 못했지만 옆에서라도 지켜봐 주려고 했어요. 민준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더 좋은 동네로 이사했어요. 학군이 좋은 곳으로요. 그러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했죠. 남편하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때로는 하루에 2개씩 일하기도 했고요. 대학 갈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학비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래도 민준이가 UC 버클리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 유명한 대학에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준이가 대학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수진이라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기뻤어요. 수진이는 한국계 2세였어요. 부모님이 저희보다 먼저 이민 오신 분들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참 좋았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민준이를 진짜 사랑하는 게 보였거든요. 한국말은 조금 서툴렀지만 저한테도 정중하게 대해 주었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는 조금 문화 차이를 느꼈어요. 수진이네는 미국식으로 하고 싶어 했고 저희는 한국 전통도 조금은 지켰으면 했거든요. 그래도 민준이가 행복해하니까 수진이 뜻대로 따라 주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했고 함께 김치도 담그고 그랬거든요. 첫 손주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행복했어요. 3대가 함께 사는 꿈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10년 전 일이에요. 심장마비였는데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다니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서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민준이와 수진이가 정말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함께 살자고 했고 제가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지훈이도 할머니를 많이 달래주었고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진이가 직장에 복귀한 후부터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워낙 아침에 급하게 나가는 스타일이라 제대로 아침도 못 먹고 다녔거든요. 수진이도 직장맘이라 바쁘고요. 그래서 제가 나섰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어요. 밥도 짓고 반찬도 3가지는 꼭 넣어주었고요. 국물 있는 것도 보온병에 따로 담아 주었어요. 김치는 수진이가 매운 걸 못 먹어서 백김치로 따로 만들어 주었고요. 처음에는 수진이도 정말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민준이가 건강하게 다니네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둘째 손주 민우도 태어났어요. 지훈이 3살 때였는데 집안이 더 북적북적해졌죠. 수진이는 육아휴직을 했다가 다시 직장에 복귀했고 저는 아이들 돌보고 도시락 싸고 하루하루가 정말 바빴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진이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시락을 받을 때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고 가끔은 어머니, 요즘은 미국 음식도 드셔보세요 라고 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다, 우리 음식이 몸에 좋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손주들도 점점 한국 음식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저는 샌드위치가 더 좋아요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수진이가 손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제 노력에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집에서는 영어로만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석이나 설날에 한국 음식을 많이 준비하면 어머니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간단하게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뜻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도시락을 쌌어요. 3년째 되던 해까지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에요. 가끔 몸이 아파도 도시락만은 꼭 챙겨 주었어요. 그게 제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생활비도 조금씩 보탰어요. 손주들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것들요. 남편이 남겨주신 보험금하고 제가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족회의가 있을 때는 저는 빠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은 다 수진이와 민준이가 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소외감을 느꼈지만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겠다 싶어서 참았어요. 사실 저한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적금이 있었거든요. 매달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20만 달러나 되었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죠. 이 돈은 정말 급할 때를 위해서 모아둔 거였어요. 아들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려고요. 집을 사든지 아니면 손주들 대학 교육비든지 언젠가 꼭 필요한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이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가끔 민준이에게 말해줄까 생각도 했지만 깜짝 선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정말 필요할 때 엄마가 이런 돈이 있다고 하면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날이 있었어요. 6개월 전 일이에요. 제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수진이가 친구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조금 컸나 봐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니까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제 얘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들어보니까 저 얘기가 맞더라고요. 매일 도시락 싸주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한국 음식만 드시라고 하시는 것도 부담스러워. 아이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도 정말 싫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좋은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한국 분들 많이 가시는 곳으로. 거기가 어머니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해드린 모든 일들이 부담이었다는 거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건강 생각해서 만든 도시락도 손주들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도 다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방에 혼자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뭘 한 건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자꾸 생각났거든요.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민준이한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희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라고 했더니 민준이가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도 힘들어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조차 제 편이 아니라는 걸요. 아들은 아내 편이 되어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정말 혼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 다음 주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식탁에 요양원 팸플릿이 놓여 있는 거예요. 수진이가 일부러 제가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둔 것 같았어요. 팸플릿에는 시니어를 위한 최고의 케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먼저 떠나자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돌아가서 혼자 살겠다고요. 적어도 거기서는 아무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먼저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20만 달러를 모두 찾았어요. 은행 직원이 정말 다 찾으시겠어요? 라고 몇 번 물어봤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 돈을 가족들에게 줄 수도 없었거든요. 짐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모아온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민준이가 어릴 때 그림들, 손주들이 만들어준 카드들까지요. 작은 정원도 아쉬웠어요. 토마토하고 상추, 깻잎 같은 것들을 심어서 키웠거든요. 한국 음식 만들 때 쓰려고요. 그 정원을 보면서 이제는 누가 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에게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을 때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놀라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안도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는 정말 괜찮으세요? 한국에서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수진이는 어머니가 한국이 그리우시겠어요. 가족들도 보고 싶으실 테고라고 하면서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손주들에게는 제일 말하기 어려웠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왜 가요? 언제 다시 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도시락을 준비한 날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넣고 수진이를 위해서 매운 거 빼고 간을 약하게 한 나물도 넣었어요. 도시락을 싸면서 계속 울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도시락통 뚜껑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어요. 오늘부터는 직접 사드세요. 건강하게 지내요라고 적었어요. 그 아침에 민준이하고 수진이한테 도시락을 건네줄 때 평소와 다르게 잘 드세요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떠날 줄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평소처럼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출근했어요. 공항에 갈 때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40년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는 거니까요. 배웅을 나온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도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울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LA를 보면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오랜만에 맡아보는 한국 공기가 그리웠어요.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타면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산에 있는 아파트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투자용으로 사둔 곳이었어요. 전세를 놓았다가 제가 오면서 빼고 직접 들어가게 되었죠. 30평 정도 되는 적당한 크기였어요. 처음 혼자 사는 건 정말 낯설었어요. 40년 넘게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커피를 내려 마시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도시락부터 챙겨야 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을 수 있었어요.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부산 사투리가 그리웠고 신선한 한국 식재료들을 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이모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이웃 할머니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어요.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대라서 공통 관심사도 많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그랬어요. 특히 김순자 할머니와는 정말 친해졌어요. 이분도 아들이 서울에 살면서 자주 못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은 바빠서 부모 볼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어요. 20만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니까 정말 큰 돈이더라고요. 매달 생활비로 쓰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이었어요. 아파트 관리비하고 공과금, 식비 다 해봐야 얼마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가끔은 좋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도 하고 백화점에서 옷도 사고요. 미국에서는 아껴 쓰느라 못했던 일들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요가 수업도 듣고 한글 써에도 배우고요. 거기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급식 도우미를 했거든요. 다시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한다는 게 의미 있었어요. 이번에는 부담이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하는 일이라는 게 달랐어요.
가족들과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민준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잘 지내시죠? 건강하세요라는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어요. 수진이는 처음에 몇 번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잘 계시죠? 아이들이 안부 물어봐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달 만에 끊어졌어요. 아마 의무감에서 하던 일이었나 봐요.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화상통화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졌어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걸 이해했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요. 그럴 때면 내가 미국에 있었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셋째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이었어요. 기쁘긴 했지만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축하한다. 건강하게 낳으라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둘째 때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수진이가 혼자 해야 하겠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거기 있었다면 분명히 또 새벽에 일어나서 수진이 몸조리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기 돌보고 큰 아이들 챙기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정성이 부담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컸는데 이제는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웃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꽤 많았어요. 김순자 할머니도 며느리한테 치여서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영자 할머니는 아들이 장가간 후로 완전 남이 됐다고 하시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였어요. 눈치 안 보고 부담 안 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수업이 정말 재미있거든요.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마음을 평온하게 해줘요. 선생님이 마음이 깨끗해야 글씨도 예뻐진다고 하시는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텃밭도 시작했어요. 아파트 옥상에 작은 공간을 빌려서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같은 걸 키우고 있어요. 미국에서 키우던 정원 생각도 나고 뭔가 키워서 먹는 재미도 있고요. 가끔 요리도 새로 배워요. 혼자 사니까 간단한 요리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혼자 해먹는 요리라는 걸 보고 따라 하기도 해요. 60이 넘어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신기해요. 건강 관리도 더 잘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가족들 건강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제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정기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요. 특히 아침에 집 근처 공원에서 하는 체조가 좋아요. 비슷한 연배 분들과 함께 하는데 운동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요. 그리고 운동 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는 수다도 즐거워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여유가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필요한 건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해요. 가끔 친구들과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에요.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멀지 않은 경주나 안동 같은 곳에 1박 2일로 다녀오려고요. 혼자 여행한다는 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요즘은 오히려 자유로울 것 같아서 기대돼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제는 편안해졌어요. 가끔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지만 연락이 안 와도 서운하지 않아요.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며느리에 대해서도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수진이도 자기 나름대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다만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준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어느 편을 들어도 한쪽이 서운할 테니까요. 이제는 그런 고민 없이 살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손주들은 가끔 생각나요. 지훈이랑 민우 그리고 곧 태어날 셋째까지요. 할머니 없이 자라겠지만 아빠 엄마가 잘 키울 거라고 믿어요. 가끔 사진이라도 보내주면 고맙겠지만 그것도 강요할 순 없죠. 요즘 제일 행복한 순간은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엄마들, 운동하러 가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마다의 삶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요. 가끔은 내가 40년 전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이었으니까요. 이제라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한다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서로를 위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처음에는 외롭고 무서울 수 있지만 적응하고 나면 자유롭고 편안해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거든요. 며느리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일들이 부담스럽다면 돌려서 말하지 말고 정중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서로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재미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기쁨도 있어요. 20만 달러라는 돈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거나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려고요.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계속하고요. 혹시 언젠가 가족들이 저를 다시 찾는다면 그때는 더 지혜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68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도시락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